네, 안녕하세요, 소녀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캐나다에서 8년차 인생을 살고 있는 소니아 제이라고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살아가고 있고요. 캐나다 코스코에서 2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을 하시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얘기를 하자면 정말 긴데요. 간단하게 축약해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관광 비자로 캐나다에 여행을 왔다가 좀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캐나다에서 영어도 배우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다가 코업 비자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코업 비자를 통해서 다시 캐나다에 왔고 이 코업 비자는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면서 인턴십 개념으로 취업을 할 수 있게 발급되는 비자인데 그 비자를 통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 공부가 주 목적이었는데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니까 좀 도전을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또 머물려면 생활비도 필요했고 이왕 캐나다에 왔으니 경험도 할 겸 일을 찾다가 지인 추천으로 이제 캐나다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그 처음 일한 곳에서는 5년 넘게 일을 하고 슈퍼바이저까지 되면서 여러 기회를 얻었었는데 어느 정도 영어에 자신감도 생기고 일에 대한 욕심도 생기다 보니까 좀 더 나은 조건의 일을 계속 찾다 보니 지금의 있는 곳인 코스코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코스트코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코스트코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코스코에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프론트 엔드 부서에서 일을 했는데요. 이 부서는 캐셔 어시스턴트, 도어 퍼슨, 파킹lot 어텐던트 같은 이런 분들이 일하는 부서예요. 그래서 가장 바쁜 부서라고 할 수 있는데 비유를 하자면 정쟁터 같은 느낌이고요. 그러다가 네, 멤버십 부서로 제가 이동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이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코스코는 회원제이기 때문에 회원 가입을 해야만 쇼핑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멤버십 부서에서는 고객들의 사인업을 도와드리고 또한 제품에 대한 환불 서비스나 가격 변동이 생겼을 때 프라이스 어저스먼트 같은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고객 서비스 센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문의사항은 이 부서에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유를 하자면 전쟁터에서 아군에게 좀 필요한 물품을 제공해주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예요. 코스트코에는 어떻게 취업하시게 된 걸까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5년 동안 이전 직장에서 다니면서 좀 더 나은 조건, 나은 환경, 나은 처우를 해줄 수 있는 곳에서 일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그런 찰나에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고 복리후생이 좋은 곳이 코스코란 걸 알게 되었어요. 안 되더라도 일단 시도라도 해보자는 심정으로 이력서를 제출했고 기다리는데 바로 다음날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면접에 필요한 예상 질문들을 미리 연습한 덕분에 면접이 조금이라도 쉽게 면접을 준비할 수 있었고 또 면접 당일날 별 문제 없이 잘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재직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떨어져도 다시 돌아갈 곳이 있으니 긴장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준비한 대로만 하자 하고 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들을 받으셨으며, 답변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면접은 이제 실무진과의 면접과 대표와의 면접이 이렇게 두 번 진행이 되는데요. 사실 어떤 질문을 받았냐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왜냐하면 정말 떨렸거든요, 그 당시에. 근데 모든 질문이 제가 일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답할 수 있었던 것들이어서 질문을 받으면 바로바로 답을 할 수 있었어요. 실무진과의 그 면접은 한 30분 정도 했던 것 같고요. 질문은 10개 조금 넘게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중에서 기억에 남는 질문이라면 코스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냐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정말 간단하지만 좀 생각을 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솔직한 심정으로 나는 놀이동산이 떠오른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의외였는지 좀 좋아하면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 분위기 살려서 또 2차 면접까지 하게 되었는데 2차 면접은 이제 면접이라기보다도 이제 대표와의 그 스몰 토크 같은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질문에 항상 뭐 하고 싶은 말 있냐 이런 말을 하시는데 제가 너 나 뽑을 거니? 라고 당당히 물어봤거든요. 그때 웃으면서 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이 면접의 포인트는 약간 자신감과 긍정적인 마인드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아무래도 이런 모습을 보여줘서 뽑혔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면접에 합격하시고 난 뒤에 코스트코에서 네.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 힘드신 부분도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점이 가장 힘드신가요? 아무래도 고객들을 상대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어딜 가나 솔직히 진상인 고객들은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저는 막 웃었다고 컴플레인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특히 이게 코스코는 이 회사 자체가 고객 만족을 최선으로 하는 정책을 갖고 있어서 코스코에서 멤버십이 차지하는 매출 비율이 가장 높아서 이 고객의 심기를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좀 많이 있었고 또 하나를 더 뽑자면 일하는 데 있어서 능률적이 못한 직원들과 일했을 때 제가 일하고 있는 코스코 지점에는 400명 넘게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다들 각자의 부서에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정말 못하는 직원들도 있어요. 그래서 특히 제가 일하는 부서에서 한 직원은 일하는 이 처리 속도가 너무 느려서 그 직원과 같이 일하는 날에는 2배로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게 있어서 힘든 점은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이렇게 힘드신 점도 있으시지만 분명히 또 음흠. 보람찬 순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코스트코에서 일하시면서 가장 보람찼던 순간은 어떤 순간들이었을까요? 가끔 한국어 통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무래도 영어가 서툰 어르신들 분이나 이민자 분들이 통역을 필요로 할 때가 많은데 그럴 때 마치 제가 영웅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보람이 느끼고 또 칭찬을 받을 때도 당연히 보람을 느끼죠. 고객들이 종종 제가 하는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남기는데 그때 칭찬을 해주면 자연스럽게 상사들에게도 보고가 되고 그럼 상사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칭찬들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나중에는 인사고과에도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 보람을 느끼고 또 한국인은 일을 잘한다는 인상을 주고 싶어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 노력이 인정이 받았을 때 그때가 가장 보람차지 않나 싶습니다. 해외에 계신 많은 한국 분들이 외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면서 상사에게 인정받는 것들이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외국인 상사에게 인정받는 본인만의 팁이 있을까요? 정말 당연한 것들인데 너무 당연해서 과소평가되지 않나 싶은 팁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던 저만의 팁이라고 하면 일단은 첫 번째로 지각을 하지 않는 거.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을 시작하기 30분 전에 도착해서 미리 짐 정리도 하고 오늘 할 업무도 미리 체크하고 미리 온 직원들과 인사도 나누면서 나름 긴장된 몸과 마음을 풉니다. 그러고 나서 정각에 이제 타임카드를 찍고 바로 일을 시작을 해요. 어떤 직원들은 정각에 딱 도착해서 클락인을 하고 자기 사물함에 가서 짐 내려놓고 이런저런 시간 때우다가 일을 시작하는데 그러면 그 시간만큼 다른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주기 때문에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달갑지도 않거든요. 미리 와 있으면은 제가 항상 미리 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바쁠 때는 언제든지 또 투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그냥 고마운 존재가 되고 또 제 입장에서는 또 시간을 더 받을 수 있어서 돈을 더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윈윈 되는 거죠. 또 두 번째 팁이라고 하면 좀 메모하는 습관입니다. 저는 항상 이 조그마한 수첩과 펜을 가지고 다니는데 일할 때마다 생기는 질문들이나 회의를 하면서 들은 내용들을 메모를 해둡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소통을 해야 하다 보니까 그냥 듣는 것보다도 필기하면서 들으면 기억에도 오래 남고 나름 영어 공부도 됩니다. 매주 각 부서의 직원들이 한 명씩 모여서 직원 회의에 돌아가면서 이렇게 참석을 하는데 한 번은 제가 이제 회의 시간에 상사가 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메모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고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이 원어민들 은 안 적어도 다 알아들으니까 뭐 안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그것도 직장 상사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일 수 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라도 적어놔야 기억이 남으니까 그렇게 한 건데 생각해보면은 누군가가 내가 하는 말을 적으면서 들으면 저도 고마워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은 행동들이 좀 저를 알리는 데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웃는 얼굴을 유지하는 거죠. 웃는 얼굴이 침 못 뱉는단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고객을 상대하는 이 직업이기 때문에 항상 좋은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웃고 있으면 기분도 괜히 좋아지고 일의 능률도 생기는 것 같아서 항상 웃으면서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죠. 네, 고객 입장에서도 웃으면서 반겨주는 직원들을 더 선호하지 묵뚝뚝하게 대하는 직원들을 피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당연히 고객들은 반갑게 맞이해주는 저를 더 찾을 거고 그러면 직장 상사가 보기에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거고 또 밝게 일하고 있는 모습이 또 얼마나 또 이뻐 보이겠습니까? 한 번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표정으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 때리고 있었을 뿐인데 이런 질문을 받을 정도였다면 내가 정말 많이 웃고 있었나 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캐나다에서의 그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한국과 다르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는 그런 매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은 어딜 가나 환영받을 수 있다는 것을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앞으로 계획하시는 커리어 패스가 있으실까요? 코스코의 장점은 이제 부서 이동이 가능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이 잘 맞지 않고 실증이 나면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되지만 코스코에서는 이제 다양한 파트의 부서들이 있다 보니 여기저기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굳이 그만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코스코에 다니면서 여러 부서에서 일을 경험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은 멤버십에서 일하고 있지만 다음 목표는 히어링 에이드 센터라고 해서 보청기 센터가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해 보고 싶고, 왜냐면은 캐나다에서는 오피스 잡에 관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서 그쪽 경험을 좀 쌓고 싶고 좀 배우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는 이쪽에 지원하고 싶고, 또 시간이 더 지나면 또 슈퍼바이저에도 도전을 해볼 생각이거든요. 아직은 경력이 안 돼서 지원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경력이 쌓이면 그때 도전해 볼 생각입니다. 해외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는 팁들이 있을까요? 당연한 것이지만 꼭 필요한 팁은 언어적인 준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완벽한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는 그런 부담은 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공무원이나 의료 관련 직종은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만 할 수 있다면 캐나다에서는 다 가능을 합니다. 또 한국에서 취득한 자격증이나 한국에서의 취업 경력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준비하시면 취업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